네, 안녕하세요. 이번 발표를 맡은 이승혁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흔히 말하는 T5라고 불리는 논문인데요. 이게 T5인 이유가 텍스트 투 텍스트 트랜스퍼 트랜스폼의 약자여가지고 T가 총 5개 들어가서 이제 T5라고 불리는 건데 이게 이름 그대로 자연어 처리 문제를 모두 텍스트 입력에서 텍스트 출력으로 바꿔 해결하자는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T5가 왜 등장했고, 기존 트랜스포머와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학습 방법과 실험을 통해서 좋은 성능을 보였는지를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크게 5부분으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먼저 인트로덕션에는 T5가 등장하게 된 배경과 핵심 아이디어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백그라운드에서는 T5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트랜스포머 구조를 간단히 복습하고, 이제 아키텍처 부분은 T5와 기존 트랜스포머 비교했을 때 어떤 구조적인 차이가 있는지 설명드리고, 이제 실험과 결론 순서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T5가 왜 등장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자연어 처리 모델들은 보통 텍스트마다 서로 다른 구조를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번역은 번역 모델, 뭐 요약은 요약 모델, 감정 분석은 분류 모델, 질의응답은 QA 모델처럼 각각 다른 형태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태스크가 생길 때마다 모델 구조나 입력 출력 방식을 다시 설계해야 되고 이미 학습 이미 학습한 모델을 다른 태스크에 이제 재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의 확정성도 좀 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T5 논문은 이런 질문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제 모든 NLP 문제를 하나의 방식으로 통합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번역이든 요약이든 분류든 뭐 여러 가지 태스크를 다 하나의 형태로 처리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T5의 답이 텍스트 투 텍스트 프레임워크인데 예를 들면 번역 태스크라면은 입력으로 여기 보이시면은 맨 위에 보시면 트랜스레이트 잉글리시 투 절맨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이제 출력은 그러니까 입력은 이렇게 들어가고 이제 여기 출력에서 보시면 이제 독일어가 들어가는데 어쨌든 이제 하나의 그런 텍스트 문장이 또 하나의 텍스트 문장으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여기 프리픽스라는 개념인데요. 이제 프리픽스라는 것은 입력 문장 앞에 붙는 작업 지시문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여기 위에 보시면 Translate English to German 이렇게 있죠. 이거를 이제 앞에 이게 붙어 있으면은 이걸 번역하라는 그런 접두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서머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뒤에 있는 문장을 요약하라는 그런 지시어로서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T5에 기반이 되는 트랜스포머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 지식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문장을 처리하던 대표적인 모델로는 RNN과 LSTM이 있었습니다. 먼저 RNN 같은 경우에는 문장을 순서대로 읽게 되는데, 예를 들어 첫 번째 단어를 읽고 그 정보를 히든 스테이트에 저장한 다음에 두 번째 단어를 읽고 다시 다음 단어로 넘어가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 구조의 문제점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순차 처리 방식이기 때문에 앞 단계 계산이 끝나야 다음 단계 계산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병렬 처리 계산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문장이 길어지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앞쪽 정보와 뒤쪽까지 제대로 전달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게 장기 의존성 문제라고 하죠. 근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LSTM이 등장을 했는데 제가 이거를 찾아봤어요. 근데 LSTM도 사실 어느 정도 완화한 건 맞는데 이 순차 처리 구조 자체를 좀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좀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약간 좀 설명드리자면 약간 기억력은 그래도 좀 좋아졌는데 LSTM으로 넘어가면서 근데 병렬 처리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한 게 바로 이제 트랜스포머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머는 아시다시피 크게 인코더와 디코더 부분으로 구성이 되는데 먼저 인코더는 입력 문장을 이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입력 문장의 각 단어를 벡터로 바꾸고 셀프 어텐션을 통해 단어들 사이의 관계를 계산합니다. 다음으로 디코더는 출력 문장을 생성하는 역할을 하는데
디코더는 이전에 생성한 단어들과 인코더가 이해한 입력 정보를 함께 참고하여 다음 단어를 하나씩 예측하게 됩니다. 앞서 VIT에서 이제 양다은 학우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트랜스포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셀프 어텐션 구조인데요. 셀프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뭐 수식이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되게 물론 여기 PPT는 안 나와 있지만 되게 수식이 복잡했었죠. 막 DK로 나누고 근데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문장 안에 단어들이 서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산하는 그런 메커니즘인데 뭐 간단히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자면 어떤 대명사가 문장 앞에 뭐 어떤 명사를 가리키는지 그리고 어떤 단어가 문맥상으로 중요한지를 직접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RNN은 정보를 순서대로 전달했지만 트랜스포머는 단어들 사이의 관계를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 문장도 어느 정도 관계를 더 잘 파악을 할 수 있게 되고 병렬 처리도 가능해졌죠. T5는 바로 이 트랜스포머 구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모델입니다. 이제 T5의 아키텍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T5는 기존 트랜스포머 비교했을 때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위치가 좀 다릅니다. 이제 오리지널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퍼스트 LN이라 해가지고 LN이 이제 레이어 놈이 이제 여기 붙었죠. 근데 이제 T5 같은 경우에는 LM이 먼저 붙게 됩니다. 이제 왜 이렇게 바꾸게 되냐면 이제 레이어 노멜이라는 게 정교화 작업인데 입력이 먼저 정교화되면은 좀 그레디언트 흐름이 좀 더 안정적이게 되고 아무래도 정교화를 하게 되면 0부터 1 사이 값으로 바뀌니까 조금 더 안정화되겠죠. 그래서 이제 깊은 트랜스포머 모델을 학습할 때 좀 어느 정도 안정성이 좋아지고 그리고 설명드리지만 T5는 나중에 엄청 대규모의 학습 데이터셋으로 이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정교를 함으로써 학습 안정성도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구조적 특징은 상대적 위치 임베딩인데요. 어, 기존의 트랜스포머는 이제 절대적인 위치 인코딩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절대적인 위치 인코딩이라 함은 각 단어가 문장에서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를 그냥 알려주는 방식인데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그냥 말 그대로 워드가 첫 번째 있으면 이게 0번째 인덱스, 두 번째는 1, 그리고 세 번째 단어는 2, 그네 번째 단어는 3 이렇게 저희가 그냥 기존에 알고 있던 파이썬 그 인덱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T5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인 위치 임베딩이라 해가지고 이제 이 방식은 단어가 몇 번째 위치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단어와 단어 사이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보는 그런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워드 3 같은 경우에는 워드 2와 상대적인 거리가 이제 1만큼 떨어져 있고 워드 1과는 2개, 그 다음과는 이제 1개 떨어져 있는 이런 구조죠. 그래서 이런 절대적인 위치보다 단어 간의 그런 상대 거리를 활용을 함으로써 더 유연하게 문맥 정보를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 슬라이드는 지금까지 설명한 T5와 오리지널 트랜스포머의 차이를 정리한 표인데요. 원래는 이제 이게 엄청 많았는데 차이점이 근데 이제 핵심적인 부분만 일단 먼저 추려왔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다시 복습을 하자면 이제 레이어 놈 위치를 보면 오리지널 트랜스폼은 이제 잠시만요. 포스트 레이어 돔을 사용했고 T5는 이제 프리 레이어 돔을 사용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위치 인코딩은 기존의 오리지널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위치를 사용했고 T5는 상대적인 위치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뭐 네, 한번 읽어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T5에서 사용되는 마스킹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사용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풀리 마스킹, 그리고 카주얼 마스킹,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있는 카주얼 위드 프리픽스라는 구조인데 먼저 첫 번째 보이시는 풀리 바이저블 마스킹 같은 경우에는 모든 위치가 서로를 볼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각 토큰이 문장 안에 다른 모든 토큰을 참조할 수 있게 되고 이 방식이 전에 논문에서 이제 버트 것처럼 이제 양방향 학습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커주얼 마스킹인데 커주얼 마스킹은 현재 위치에서 미래 토큰을 볼 수 없도록
막는 방식입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폴리 바이저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거를 다 볼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입력 문장 X1이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Y1을 출력할 때는 X1밖에 못 보고 Y2를 출력할 때는 X2까지밖에 못 보고 그러니까 이제 미래의 정보를 볼 수 없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정보만 알 수 있는 방식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카주얼 위드 프리픽스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입력 프리픽스 부분은 그러니까 얘네 둘이 약간 짬뽕 됐다고 보시면 돼요. 좀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문제에 해당하는 입력은 다 읽을 수 있는데 답을 생성할 때는 이제 이전에 생성한 답만 보고 다음 단어를 생성하는 방식.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x3부터 y3까지는 모든 걸 다 볼 수 있지만 이제 y4부터는 x4를 못 보죠. 그러니까 이전까지밖에 단어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풀리 바이지블과 카주얼이 섞였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슬라이드는 여러 랭귀지 모델링 구조를 비교한 것인데요. 가운데 있는 랭귀지 모델은 GPT 스타일 구조입니다. GPT는 이제 디코더만 쓰는 구조로 이전 토큰을 기반으로 다음 단어를 생성합니다. 즉 문장을 계속 이어쓰는 방식이 강하고 오른쪽에 프리픽스 LM 같은 경우에는 입력 프리픽스는 전체를 참조할 수 있고 출력은 순차적으로 생성한다고 아까 했었죠. 그래서 입력 이해와 생성 기능을 어느 정도 결합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왼쪽에 인코더 디코더 구조가 바로 이제 지금 살펴보신 T5에 해당하는 구조인데 이제 인코더가 입력 문장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한 다음에 디코더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출력 문장을 순차적으로 생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의 장점은 인코더 부분에서 입력 문장을 이해하고 디코더에서 생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와 생성을 모두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이나 요약, 질의응답처럼 입력을 충분히 이해한 뒤에 새로운 텍스트를 생성해야 하는 그런 텍스트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실험 부분인데 사실 이 T5 논문이 67페이지이긴 한데 사실 그렇게 막 알맹이가 있다는 느낌을 사실 못 받았어요. 계속 실험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파인 튜닝을 거치고 약간 계속 실험을 하는 느낌이라 이제 앞으로 계속 실험에 관련된 내용이 나올 텐데 어쨌든 일단 이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T5가 어떤 방식으로 사전 학습되었는지를 보기 위해서 언슈퍼바이즈드와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개념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슈퍼바이즈드 러닝 같은 경우에는 다들 머신러닝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지도 학습이죠. 그래서 입력과 정답 레이블이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NLP 같은 경우에는 이런 라벨 데이터, 그러니까 정답과 그러니까 그 하나의 데이터에 정답이 있게 되는 이런 라벨 데이터를 대규모로 만드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태스크마다 별도의 지도 학습 데이터가 따로 필요하고 사람이 직접 라벨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그런 단점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등장한 방식이 셀프 슈퍼바이저드 러닝인데 셀프 슈퍼바이저 러닝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자체에서 정답을 자동으로 만들어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이걸 어떻게 뒤에서 학습하는지는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좀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문장의 일부를 먼저 가린 다음에 원래 무엇이었는지를 맞추게 하면 별도의 사람이 라벨을 따로 만들지 않아도 학습 문제가 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T5는 이런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학습이 진행되었는지 점점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학습 방식은 이제 스팬 코럽션 맞나요, 이거? 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존 버트는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 즉 MLM 방식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버트를 다들 공부 4주차에 했었나요? 그렇죠. 이게 토큰을 15% 선택한 다음에 그거 막 가려놓고 이렇게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어, 입력 문장을 어쨌든 다시 설명드리자면 입력 문장을 일부 단어를 마스크 토큰으로 바꾸고 모델이 원래 단어를 예측하도록 하는 방식인데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그냥 여기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한 단어를 마스크로 먼저 가려놓고 이 모델이 이 마스크를 이제 양방향으로 학습을 해가지고 이 마스크에 들어갈 그 단어가 뭔지를 예측하는 거였죠. 근데 T5는 여기서 착안을 해서 원래 기존의 버트 모델 같은 경우는 하나의 토큰,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단어만 마스크를 했다면
네, T5는 연속된 스팬, 그러니까 연속된 마스크를 이렇게 마스크 처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for inviting 같은 이렇게 연속적인 그런 단어를 하나의 마스크로 처리를 했죠. 이것도 왜 이렇게 설명을 했는지는 뒤에 이제 실험 결과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이제 이 스팬 커럽션이 어떻게 이제 그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일단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입력 시퀀스 길이가 500 토큰이라면 이제 커럽션 레이트는 이게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뒤에 이제 논문의 저자들이 이거를 또 실험을 해봐요. 이게 레이트가 얼마나 바뀌냐에 따라서 이제 모델의 성능이 얼마나 올라가냐를 또 실험을 하는데 어쨌든 만약에 총 스팬의 개수가 25개라면 아니 그러니까 입력 시퀀스가 500개고 커럽션 레이트가 15%니까 총 오염된 토큰 수가 500 곱하기 0.15로 해서 75개가 됐죠. 그리고 총 아까 스팬 개수가 25개니까 75를 25로 나눠서 평균 스팬 랭스가 3이 나오게 됩니다. 요것도 평균 스팬 랭스로 이제 또 실험한 결과가 또 뒤에 나오는데 어쨌든 커럽션 레이트가 높을수록 이제 곱해지는 거다 보니까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토큰이 제거가 되겠죠. 여기 0.3이 들어가면 150개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스팬 개수가 적을수록 스팬은 이제 나누는 거다 보니까 적을수록 분모에 들어가서 평균 스팬 랭스는 길어지게 되겠죠. 근데 이런 스팬 랭스가 너무 길어지면 또 성능이 저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스팬 랭스 설정이 성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 전 슬라이드에서 이제 컬옵션 레이트랑 뭐 스팬 랭스가 그러니까 얼마를 설정하냐에 따라서 그런 모델의 성능이 얼마나 바뀔지에 대한 이제 실험 결과인데요. 첫 번째로 이제 오염 레이트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문제가 오염시킬지를 비율로 나타냈을 때 이제 논문에서는 50%를 넘어가면 성능이 확 줄어든다라고 일단 설명을 했는데 근데 대부분 평균적으로는 15%일 때가 가장 성능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컬러전 랭스의 비교 실험에서는 얘도 이제 그러니까 평균 길이가 10개 이상이 되면 성능이 계속 낮아지는 양상을 띠게 돼요. 그래서 이제 2개에서 3개까지의 그런 랭스일 때가 우수한 성능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한 그 이런 마스킹 기법이랑 이런 컬옵션 이런 게 디노이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잠시만요. 어쨌든 디노이징 사전 학습 목표가 기존에 있던 랭귀지 모델링보다 전반적으로 이게 더 나은 성능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프리픽스, 그러니까 얘는 프리트레이닝 목표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어, 여러 가지 기법이 나와요. 예를 들면 뭐 버트 스타일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마스 스타일, 뭐 다른 다양한 이제 그런 기법들이 나오는데, 먼저 처음에 보이시는 프리픽스 랭귀지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 토큰만 참고해서 다음 단어를 생성하는 그런 방식이고, 버트 스타일은 앞서 설명드렸지만 이제 일부 단어를 마스킹한 뒤에 이를 예측하도록 학습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디셔플링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섞인 문장의 순서를 원래대로 복원하도록 학습하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한 본 논문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설명을 안 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음, 그래서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이제 여기 기법,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법들 중에서 세 가지 프리픽스 랭귀지 모델링, 버트 스타일, 디셔플링을 실험 결과,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실험 결과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버트 스타일의 그런 기법이 가장 성능이 높게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T5가 기본적으로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제 마스크드에서 좀 착안을 해왔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게 왜냐면 버트 스타일에서 실험을 해봤을 때 가장 성능이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럼 버트 스타일을 기반으로 좀 기법을 좀 바꿔보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T5 모델을 설계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설명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버트 스타일의 프리 트레이닝 오브젝트가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낸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디노이징 오브젝트에 대해서 서로 비교 실험을 진행을 해본 결과, 이제 리플레이스 커럽트 스팬이 전반적으로 좋은 성능을 보였는데, 리플레이스 커럽트 스팬 같은 경우에는 앞선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커럽트 스팬이 이제 아까 토큰들을 되게 여러 개를 놔두고 그것들을 오염시켜서 이제 복원해내는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T5가 채택한 방식이고, 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못 설명드렸어요. 코르트 스펜스,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여러 개의 토큰을 이제 다시 대체하는 게 리플레이스 코르트 스펜이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인풋 시퀀스 일부 토큰들을 제거를 하고 다시 복원하는 방식이 드랍 코르트 토큰즈였습니다. 근데 리플레이스 코르트 스펜이 비교적 좀 좋은 성능을 보였죠. 근데 사실 드랍하고 리플레이스하고 그렇게 딱 수치상으로 뭔가 그렇게 차이는 없어서 그냥 이거 두 개가 좀 좋은 기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셋은 이제 C4 데이터셋이 나오는데요. 이 논문의 저자들이 약간 이런 걸 되게 좋아하나 봐요. T5도 이제 T가 5개 들어가서 T5라고 짓고, C4도 이제 여기 앞에 콜로살 클린 콜퍼스, 네, C가 4개 들어가서 C4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걸 설명드리자면 이제 T5 학습에 사용된 그런 대규모 웹 기반 텍스트 데이터 셋입니다. 원래 기존에 그냥 그런 문장을 정제를 해가지고 구축을 한 건데요. 정제를 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문장과 노이즈를 어느 정도 제거를 하고 만든 고품질 데이터 셋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정제를 어떻게 했냐의 과정이 이제 밑에 설명에 나와 있지만 너무 길어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랑 네 번째를 좀 중요시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논문에서는. 뭐 문장의 맞춤표나 느낌표나 물음표 등의 그런 문장 보호로 끝나는 경우만 유지를 하고 자바스크립트가 이게 뭐 개발 뭐 관련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뺐다고 그렇게 보긴 했는데 어쨌든 자바스크립트 문구가 포함된 페이지를 제거를 하고 그리고 너무 이제 짧은 그런 거는 이제 학습에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세 문장 미만의 페이지를 제거를 하고 또 마찬가지로 5단어 미만의 문장을 또 제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정제 과정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왜 C4를 이렇게 선택을 했냐에 대한 이제 실험 결과인데, T5는 C4나 뭐 위키피디아, 그리고 웹 텍스트 뭐 이런 다양한 데이터셋으로 성능을 비교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unfiltered C4라고 나와 있죠. 이게 정제가 안 된 그런 데이터인데, 정제가 안 됐으니까 성능 저하가 당연히 발생을 했겠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C4가 굉장히 이제 데이터 규모도 크고 성능도 되게 높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 정제도 어느 정도 이제 모델의 성능의 향상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이제 데이터셋 사이즈에 관련된 실험 결과를 나타낸 건데요. 음, 다들 약간 머신러닝이나 이런 거 하면서 학습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다라고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고 계셨을 텐데 여기 논문에서는 직접 그러니까 실험을 해봤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2의 거듭 제곱꼴로 계속 데이터셋을 늘려 나가는데 어, 그냥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이론 그대로 데이터셋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트레이닝 로스가 잠시만요. 네, 트레이닝 로스가 계속 좀 안 좋은 성능을 보이고 그렇게 나오죠. 근데 제가 이거를 왜 2의 제곱 거듭 그러니까 2의 거듭 제곱 형태로 사용을 했는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어 일단은 제가 논문에서 좀 그런 성능이나 이런 걸 비교를 할 때 그 로그와 관련된 식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그를 나타내려면 좀 어느 정도 이제 밑이 2인 그런 로그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로그 스케일 기반 비교가 가능해지게 돼서 이제 데이터 규모 차이에 대한 그런 성능 비교를 좀 더 직관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2의 거듭적인 형태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파인튜닝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슬라이드인데, 어,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일단 풀 파인 튜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파라미터를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여기 위에 보시는 것처럼 올 파라미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NLP 벤치마크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달성했지만 아무래도 그렇게 많은 파라미터를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계산 비용이 크다라는 그런 단점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댑트 레이어가 밑에 나오는데 이제 어댑트 레이어라 함은 사전 학습된 모델의 대부분 파라미터는 어느 정도 고정을 한 채 이제 작은 추가 레이어만 학습을 해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파인 튜닝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사실 여기 슬라이드에서 중요한 거는 그냥 파라미터를 전부 다 학습하면 성능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뭐 그래जु얼 언프레이징은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결론 부분인데, T5는 모든 NLP 텍스트를 하나의 이제 텍스트 투 텍스트 프레임워크로 통합을 했고, 그리고 스팸 커럽션 기반으로 해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제한한 그런 모델입니다. C4라는 이런 대규모 웹 데이터셋을 활용을 해서 언어를 이제 범용 언어 표현을 학습을 하게 되었고, 이런 T5 모델로서 이제 다른 그런 번역이나 요약, 질의응답 등 뭐 이런 다양한 태스크를 수행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 GPT나 이런 대규모 언어 모델에 그러니까 언어 모델 발전에 큰 영향을 제공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